자, 계속 갑니다. 우리 겸업에서 이거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고, 이제 양괄호 1번, 이제 법인인 개공의 업무 범위. 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게 있으면 해도 되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다음에 업무 말고 다른 걸 하지 마세요. 첫 번째, 자, 법인인 개공을 묻는 겁니다. 자, 법인인 개공은 첫 번째는 당연히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자, 2번에서 몇 번까지? 6번까지. 2, 3, 4, 5, 6. 여기까지가 5개죠. 5개. 자, 2번.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관리,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주택의 임대관리, 주택의 관리대행 이렇게 나와요.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임대관리, 관리대행, 임대업 X. X는 그 밖에야, 그 밖에. 임대업 X. 농업용 건축물 X.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자, 3번 부동산의 이용 상담, 개발에 관한 상담, 또 거래에 관한 상담, 이용, 개발, 거래, 상담, 개발업 X, 거래업 X입니다. 주로 이제 개발업. 4번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도배업체 소개, 이사업체 소개, 용역의 알선, 도배업 X, 이사업 X. 5번째는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주택의 분양대행, 택지 분양대행 X, 토지 분양대행 다 X. 6번은 누구만 대상으로? 개공을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개공 자리에 중개 의뢰인 X. 중개 의뢰인 들어가면 사실 좀 이상하죠. 중개 의뢰인이 중개업의 경영기법을 궁금해하진 않으니까. 등록을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X. 창업을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X. 공인중개사 시험준비생 대상으로 X. 소공 대상으로 다 X. 소공만 아직 안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2번에서 6번까지가 5개고 이 5개는 법인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법인은 못하는 것들입니다. 못하는 것들. 자, 7번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 그 밖에 부동산에 대한 공매 부동산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이것은 입찰은 당신이 하고 내가 분석해주고 상담해주고, 그 다음에 직접 매수 신청을 또는 입찰 신청을 대리한다. 이 매수 신청이라는 단어가 입찰이라는 단어와 같은 말이에요. 대리권, 위임인으로부터 대리권 받아가지고 대리인으로 입찰하고 경매 입찰하고 1등하면 본인이 대금 납부하고 나는 수수료 받고 이렇게 수익은 취득하고 내가. 이 7번을 쪼개면 4개로 쪼개져. 첫 번째 경매 권리분석 알선, 두 번째 경매 매수신청 대리, 세 번째 공매 권리분석 알선, 네 번째 공매 매수신청 대리. 이다 쪼개서 하나만 나오는데 이 중에서 뭘 하고 싶으면 경매 매수신청 대리, 경매의 매수신청을 대리하는 건 원래 변호사법에 정해져 있는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공인중개사와 법인은 이게 조건부로 가능해요. 이걸 하고 싶으면 어디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거 대법원 규칙을 알아야 되고요. 또 어디 가서 지방법원 해도 되고 법원 해도 되고 법원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 그냥은 못하고. 다만 지방법원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경매 분석알선 할 수 있다. 5. 공매 분석알선 할 수 있다. 5. 공매 매수신청 대리 할 수 있다. 5예요. 오로지 경매 매수신청 대리를 위해서만 대법원 규칙 법원에 등록하는 거예요. 네. 이 다 적어드렸습니다. 적어드렸고 더 알아보기에도 써드렸고요. 경매 분석 알선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 위에 있는 빈출 오답 지문은 법인인 개공은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업무를 겸업해야 한다.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겸업할 수 있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인이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이렇게 찾으면 돼요. 찾으면 되는데
자, 이제 뒷장에 양거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선 얼마든지 겸업이 가능하다. 공무원이 될 수는 없어요. 공무원이. 공무원법에서 겸직을 금지하니까 다른 법에서 제한하지 않는다면 겸업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중개법인의 겸업 업무를 모두 다 할 수도 있다. 5가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 밖에도 다 됩니다. 얘가. 그냥 부칙상 개공 아저씨는 뭐만 빼고 이것만 빼고는 다 가능하다 이거예요. 가능하다. 자, 그럼 이제 저 밑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토지 분양 대행할 수 있다. X.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분양 대행할 수 있죠. X.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이사 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X. 도배이사 업체 운영하는 것은 그 밖의 업무죠. 소개 알선. 그 다음 상업용 건축물에 분양 대행할 수 없다. 있다. 이게 틀렸죠. 4번 경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등치라 이거지? 맞아요. 임겸업. 겸업 위반 임등치 임겸업 이렇게 외우죠. 다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경매 매수 신청 대리할 수 있다. X. X. 지방법원에 등록해야죠.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내기도 합니다. 자, 상업용 건축물 주택의 임대 관리, 관리 대행, 이용 개발 거래 상담, 또 도배이사업체 소개, 상업용 건축물 주택의 분양 대행, 그리고 개공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이 5개는 모든 개공이 할 수 있다. 이러면 5로 풀어요. 5로 풀고 7번을 모든 개공이 할 수 있다. XX. 그 다음에 임대업, 개발업, 도배이사업체 운영, 택지 분양 대행 이런 것들을 모든 개공이 할 수 있다 하면 X에 법인은 못하니까. 자, 그리고 얘 가지고 낼 때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이렇게 지문 낼 때 있어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이렇게 내면은 뭐뭐뭐뭐 할 수 있다. 그럼 무조건 맞아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뭐뭐뭐뭐 할 수 없다. 그럼 무조건 틀려 이게. 다 할 수 있으니까. 얘를 푸는 요령은 그렇게 푸는 거예요. 자, 겸업 다 했고요. 이제 고용인 파트로 가겠습니다. 고용인은 이제 소공보조원의 고용신고와 이제 고용왕의 종료신고 이게 되게 잘 나오죠. 자, 연결 1번 고용신고, 고용왕의 종료신고 하겠습니다. 자, 고용신고.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을 먼저 하고 하는 거예요. 고용을 먼저 하고 그자가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합니다. 자, 오른쪽에 지문.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는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라. X. 고용했으면 그자가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신고 위반하면은 업무정지인데 그건 시험에 잘 내지 않지만 만약에 10일 안에 신고해도 된다면 왜 고용신고 안 했어? 그저께 들어왔다고. 이럴 거 아니냐고. 그래서 고용일부터 10일 안에가 아니고 고용한 경우에는 그자가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 이번에 전자문서 포함 신설됐어요. 전자문서 포함. 우리가 첫 시험이에요. 고용신고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전자문서는 이따 끝날 때 정리할 거예요. 다음에 신설, 또 신설된 문장인데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실무교육,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결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소리 낼 필요 없고 내가 교육을 받았다라는 소리도 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소공원 실무교육,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받잖아요. 신설된 문장, 우리가 첫 시험이에요. 두 번째도 뭐가 신설됐냐면 소공이나 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결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서류를 첨부해야 돼. 이건 등록 신청할 때도 그랬잖아, 우리. 결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서류는 외국인만 내잖아요. 자, 이때는 뭐 해석상 전자문서로는 어려울 텐데 뭐 그런 걸 묻진 않고요. 그냥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다 이러면 O예요. 다음 2번. 소공에 고용신고서를 낼 때 그의 자격증 사본도 내 안 내? 안 내.
등록한 청이 그 자격증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확인 요청하잖아요. 자, 오른쪽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 고용관계 종료된 날부터 며칠 안에? 10일 안에 신고해라. 헤어지면 기분 어때요? 더러워. 10일. 10일 안에 신고합니다. 헤어지고 10일 안에 신고해라.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전자문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전자문서 X 이렇게 쓰세요. 어쨌든 법은 법이니까 전자문서 X 이렇게 써두시고, 자,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다. 자, 2번. 고용인에 대한 개공의 책임.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문장 되게 잘 나옵니다. 소공 또는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자, 업무상이란 단어. 소공 보조원의 모든 행위는 X.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지. 어떻게 모든 행위를 다 책임지겠어. 어떻게 그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잖아.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는 개공의 행위로 본다. 개공의 행위로 추정한다. X. 추정한다도 틀려요. 본다. 이게 법 15조 1항이에요. 법 15조 2항. 법 15조 2항. 법조문이에요. 되게 잘 나와요. 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민사 책임이라는 걸 공부하시게 되는데, 자, 개공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있는데 고의나 과실로 중개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그럼 방금 읽었던 15조의 2항을 적용해 보면 그를 고용한 개공이 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중개 의뢰인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개공은 자신이 한 행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신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본다. 책임지니까 이런 책임을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시험 지문을 낼 땐 쉬워요. 이런 경우에 개공은 자신의 고의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X 이렇게 내니까. 자, 그리고 중개보조원에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너는 중개사법 규정이 없으니까 무슨 법? 민법상 불법 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너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15조 2항이 그를 고용한 개공만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보조원에게는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대판이 있어. 대판입니다. 그 기억번 익혀두시면 됩니다. 고용인도 민사상, 민법상 불법 행위에서 책임을 진다. 이 니은 자신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개공도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 그 다음에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써있죠. 일단 연대채무란 단어 알면 돼요. 연대채무는 동등한 지위의 채무자란 뜻이에요. 근데 내가 연대채무자가 되겠다 이렇게 의사표시한 적은 없잖아요. 근데 나는 너를 고용이기 때문에 또 본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내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연대채무자가 되는 걸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그래요. 진정이 아닌 연대채무. 그냥 연대채무라는 단어만 익히면 되고요. 동등한 지위의 채무자니까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때 공동으로 책임을 물어도 되지만 선택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선택적으로라는 표현 익혀두시고 선택적으로. 그 다음에 니을. 시험에 나온 적 없는데 판례가 한쪽에 숨겨져 있어서 이거 잘 내진 않아요. 잘 내지 않는데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이요. 개공은 민법상 사용자 책임과는 달리 보조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더라도 그 책임을 면하지는 못한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판례가. 보조원이 사고치고 튀었다. 독박스란 얘기예요. 독박. 말도 안 돼. 민법의 그 사용자 배상 책임 756조에는요. 그 사장님이 그 피용인 그 직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상당한 주의를 하였어도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는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책임지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민법에는. 그런데 우리 법에 그런 규정이 없으므로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더라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된 거죠.
독박 쓰는 거예요. 보존이 사고치고 튀었어. 나도 튀는 게 나아요. 가만히 있으면 독박 써요. 자, 그러므로 그리고 이제 개공이 손해배상을 대신했다. 그러면 너에게 다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건 우리 뭐라고 한다? 구상권이라고 얘기하죠. 여기까지가 민사 책임. 그다음에 이제 행정상 책임은 뭐냐면 좀 중요한 거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를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격정지는 금리 2개 서서 확인해 이렇게 외우거든요. 금지행위, 판매 명수, 관직상투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금지행위 위반하면 자격정지, 이중소속 자격정지,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투계약서 자격정지,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확인설명 시 설명의 근거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쓰면 자격정지. 지금까지 배운 거는 뭐 이중소속밖에 없는데, 자, 이 사유를 만약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하였다면은 어떻게 받게 되느냐를 제가 써드릴 테니까 이게 비교해서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한쪽에 메모를 해보십니다. 금지행위를 개공이 위반하면 임등취,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금, 주상전화, 이종소속하면은요 개공은 절등취식이나 됩니다. 차이가 되게 크고 아까 우리 이거 전 시간에 배웠죠. 이종소속하면 절등취, 너는 자격정지라고. 거짓기재 투계약서는 개공이면 임등취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것은 업무정지예요. 너도 업무정지, 너도 자격정지, 너도 업무정지, 너도 자격정지. 확인설명 성실하게 안 했다, 근거자료 제시 않으면 이건 개공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과태료. 인장은 양쪽 다 정지. 인장 정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자격정지 사유이면서 업무정지 사유인 것을 모두 골라라. 하나, 둘, 셋. 그러면 됩니다. 이종 소속하면 자격정지고 개공은 업무정지다. 땡, 땡.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 뭘 하다 여기까지 왔냐면 행정상 책임이 뭐냐 이거지. 행정상의 책임이란 얘기는 소공이 자격정지 사유를 위반하여 자격정지를 받게 될 경우 개공이 위반한 것으로 본다. 개공에게는 그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 소공이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자격정지 받았다. 이때 개공에게도 업무정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소공이 금지행위 위반했다. 자격정지 받게 되는 경우 개공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야. 이게 그 1번이에요. 기억번이에요. 3번, 이 동그라미 2번의 기억번. 근데 시험엔 니은을 더 잘 내. 중개보조원이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사유를 위반했다. 이때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이 없거든요. 그러니 개공에게 행정처분을 대신 준다. 개공만 받는 거예요. 개공만. 밑에 지문도 시험에 나왔던 건데 중개보조원이 이 법상 업무정지 사유 위반하더라도 업무정지 처분은 누구만 받는다? 개공만 받는다. 맞는 말입니다. 행정상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음에 이제 형사상 책임. 형사상 책임이 뭐냐면 양벌 규정인데 그 형사 책임이라는 단어는 시험에 내지 않고요. 양벌 규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양벌 규정은 우리 법에 50조의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50조. 자, 밑에 수정 못한 게 있어. 3-3으로 갖춰요. 3년에 3천으로 바꿔주세요. 다 바꾸다가 이걸 깜빡이 못 봤어요. 이거. 자, 이 양벌 규정. 양벌 규정은 우리 법에 이제 50조에 있는데 둘 다 벌한다는 얘기야. 둘 다 벌한다고.
자, 예를 들어서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이 법의 48조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 이하 벌금, 이거 수정해 주시고, 다음에 법의 49조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자, 이것을 저자들이 위반을 했다면 소공보조원에게는 뭘 줘요? 징역형 줄 수도 있고 또는 벌금형 줄 수도 있는데 양벌이니까 누구도 벌하겠다. 개공에게도 벌을 하겠다 이거죠. 개공에게는 해당 조의 벌금형 이렇게 표현합니다. 48조, 49조 벌금 이 말이에요. 소공보조원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 이하 벌금이면 개공은 3천 이하 벌금. 소공보조원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 이하의 벌금이면 개공은 1,000 이하의 벌금 이 말이야. 그럼 소공보조원이 징역이면 개공은 벌금. 소공보조원이 벌금이면 개공도 벌금. 어떻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냐면 둘 다 벌금형을 받는 경우에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받는다. X. 동일한 범위 안에서. 바로 오른쪽에 빈출 오답 지문에 들어있죠. 자, 근데 이 개공에게 벌금형을 주는 이유는 그 이유가 관리 소홀이에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벌 규정은 형벌이기 때문에 형벌은 무과실인자에게는 형벌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과실 책임주의예요. 아까 행정상 책임, 민사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었잖아요. 여기는 과실 책임주의라서 관리 감독이 소홀히 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벌금형을 주고요. 관리 감독을 잘했다는 걸 입증하면 벌금형을 아예 받지 않아요. 그래서 뒷장에 면책 규정, 개공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아예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 아예 받지 않는다고 답하셔야 돼. 그리고 디귿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격 사유에서 벌금형이 300만 원 이상이면 결격이라고 그랬는데 자, 소공보조원이 징역받으면 당연히 결격이에요. 이 벌금형이 300만 원 이상이면 너도 당연히 결격이에요. 그러나 개공이 벌금형을 받는 이유는 이게 300만 원 이상일지라도 내가 위반한 게 아니라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다른 이유로 벌금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벌금형을 받았을 땐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어떻게 내기도 하냐면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이 결격 사유에는 개공이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오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 나올 때는 저 밑에 기출문제 풀어보죠. 옳은 것은 1번 소공에 대한 고용신고받은 등록한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오, 그럼요. 좋아요. 2번 답이네? 2번 소공을 고용했으면 업무 개시 후 10일 안에 신고하라고?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라고. 소공은 고용신고 일절 1년 이내 무슨 교육을? 실무교육을 받아야지. 4번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추정한다? 본다. 5번 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공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조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아빠요? 책임져야지. 책임집니다. 자, 됐습니다. 자, 다음 이제 인장 등록으로 우리 가요. 할만하죠? 네. 혹시나 저번에 뭐 기본 이론 또 뭐 심화 이론 좀 듣고 듣고라서 이걸 들으시면은요 사실 공부 더 잘 되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공부를 하신 분이면 더 잘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이보다 제가 더 늦게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과정이 그런 과정이라서 이미 공부를 하셨던 분이면 더 빠른 스피드로 정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긴 합니다. 자, 됐고 인장 등록은 서명 및 날인 이러기도 하려고 이제 인장 등록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누구랑 누가 하는 거예요. 개공과 소공이 하는 거죠.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라 이거예요. 중개보조원은 안 해요. 찍을 데가 없죠. 네. 커피만 내리는데 쿠폰에 찍을 도장은 등록 안 해도 돼. 개공과 소공만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에. 뭐 업무 개시하고 7일 안에 뭐 이런 헛소리 하는 적도 있어요. 그러면 7일 동안 업무 안 할 거예요? 업무 개시 전에. 자, 등록해야 되는데 이번에 신설된 게 전자문서로 등록이 가능하다. 전자문서로 인장 등록이 가능하다. 네. 구체적인 방법은 뭐 어떻게 하겠죠. 스캔해서 올리든 뭘 하겠죠. 전자문서로 인장 등록 가능하다는 제도를 처음 만들었어. 우리가 첫 시험이에요. 얼마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다음에 2번 좀 전에 했던 인장 정지, 인장은 무조건 정지. 업무 정지, 자격 정지. 오른쪽에 등록한 인장의 종류,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또 부칙상의 개공과 또 소공, 자연인들은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 실명 인장으로서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인장이어야 한다. 좋아요. 뭐 어려운 말 아니죠. 7mm, 30mm라고 외우면 되니까 실명 도장을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뭐 이게 인감 도장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7mm, 30mm 숫자 외우셔야 됩니다. 네. 모양은 어떤 모양으로 했죠? 우리 하트 모양으로 파기로 했잖아. 하트 모양으로 파기로 했죠. 파줄지 안 파줄지는 모르는데 팠다는 사람도 있어요.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데 팠다는 사람도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도장집 가서 저는 감히 물어볼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없어서 하트 도장 물어보고 싶은데 정말 물어보면 이상한 사람 볼까 봐서. 자, 2번. 자, 법인인 개공은요. 당연히 그 상업등기 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그 법인 설립 등기 같은 걸 상업등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인은 상업등기소에 법인 인감을 신고한단 말이에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원 등기소에 신고했던 그 법인의 인장을 가지고 와라 이 말이에요. 오답 지문 보세요. 법인인 개공이 등록할 인장은 법인 대표자 인장이어야 한다. X. 이렇게 잘 나와요. 자,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난 분사무소는 원칙은 법인의 인장을 써야 되죠. 다만 도장을 새로 파서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서민을 등기소에 내면 그걸 대신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장을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이걸 대신 등록할 수도 있다. 꼭 해야 된다 아니라 그걸 대신 등록할 수도 있다.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그렇게 발음하는 거야. 같이 해봐. 시작.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이걸 등록할 수 있다. 그리고 2번 법인하고 3번 분사무소 인장은 우리 법에 크기 규정이 없어요. 크기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냐면 상업등기 규칙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크기 규정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크기 있는 건 1번 7mm, 30mm는 거기만 있다는 거. 자, 인장 등록 방법. 인장 등록 신고서에다가 도장 찍어내는 거예요. 아까 이게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법인인 개공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누구만? 법인만 그렇다는 거예요. 법인은 상업등기소에 신고한 인장이어야 하니까 법인만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또 인장 등록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하여야 하는데 다음에 신청이나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개공이면 언제?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소공이면 소공 보존 고용 신고 같이 할 수 있다. 그 보조원이 인장 등록을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소공의 인장 등록을 소공 보조원의 고용 신고라는 그 제도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신고서와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보조원이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기업과 니은과 같이 할 수 있다. 같이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같이 할 수 있다. 인장 변경, 도장 잃어버렸어요. 인장을 변경한 경우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다시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인장도 7자가 2번 나와요. 저 위에 7mm, 여기 7일. 근데 등록 인장 변경 신고 이것도 전자문서로 가능해요. 등록 인장 변경 신고도 전자문서 가능하다. 아까 인장 등록도 가능했죠. 뭐 인장 등록이라고도 하고 인장 등록 신고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제
등록인장 변경 또는 등록인장 변경 신고라고도 해요. 다 전자문서 가능하다. 뒷장 넘어가다 다시 올게요. 뒷장 맨 위에 하나 있으니까. 등록인장 변경 신고서 내는데 등록인장 변경 신고서는 인장 등록 신고서와 같이 통합된 서식이에요. 서식인데 여기에는 등록증 원본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등록증에는 인장을 찍는 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 인장을 찍는 칸이 있고요. 여분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장 등록 신고서, 등록 인장 변경 신고서에는 등록증 원본 첨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인장 등록과 등록 인장 변경 신고가 전자문서로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은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법이 미비해요. 전자문서로 한다고 했으면은 등록증 가져오지 말라고 해야 하잖아. 전자문서는 어떻게 등록증을 첨부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실수한 거죠. 지금 등록증을 첨부하는 것도 어떻게 해결을 했어야 됐죠. 뭐 등록증에 본인이 직접 찍으라고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미처 전자문서를 한다고 만들어 놓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안 하는 그런 실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전자문서로 됩니다. 51쪽 맨 아래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틀린 거. 개공은 업무 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좋아. 소공이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그럼. 소공의 인장 크기 7mm, 30mm 이내. 좋아. 법인인 개공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 측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틀렸지. 상업등기 측에 따른 법인의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 이걸 대신 등록할 수도 있다. 다음, 법인인 개공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좋아. 틀린 거 4번. 작년에 나온 문제 되게 쉽죠. 다음 휴폐업 갑니다. 휴폐업. 네 가지 내용이 있죠. 자,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 싶다. 또 폐업을 하고 싶네. 또 저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 싶네. 그리고 휴업했다가 저 중개업을 다시 재개하고 싶다. 이 네 가지는 첫 번째 중요한 건 어떤 신고? 미리 신고예요. 미리 신고. 3월 초과 휴업을 하고자 할 때, 폐업을 하고자 할 때,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 다 미리 신고해요. 특히 폐업 조심해야 돼. 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해야 돼. 폐업 신고를 먼저 해야 돼요. 폐업 신고를 하고 사무소를 접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무소를 접어버리고 나중에 신고하면은 사무소가 없는 상태에서 중개업을 더 할 수 있게 되니까 폐업 신고를 먼저 하고 폐업을 해야 돼. 대신 폐업 신고했으면 지체 없이 가서 간판을 철거해야 되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신고를 할 때는 등록증에 원본을 첨부해야 되므로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없는데 이 두 가지 신고는 전자문서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인데 공인중개사법에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건 총 5가지가 된다. 이제 5가지. 첫 번째 아까 우리 고용신고. 두 번째 인장등록신고. 세 번째 등록인장 변경신고. 네 번째 휴업기간 변경신고. 다섯 번째 중개업의 재개신고. 이 5가지 말고는 없어요. 아까 뭐 고용관계 종료 신고 X, 뭐 이전 신고 X, 뭐 이런 거 다 한대. 특히나 휴폐업이 이게 전자문서 안 된다고 시험에 많이 나왔고 네, 이게 5가지로 늘어났다. 2가지밖에 없었다가 작년까지는 올해 3가지가 추가됐고 전자문서로 가능하다. 자, 시작합니다.
1번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서에 등록증 원본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된다. 그러므로 전자문서 X다. 3월 이하는 휴업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3월 이하, 3월 초과할 때만. 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도 3개월간 휴업할 수 있다. 2번 개설 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자 한다면 이때도 미리 휴업 신고를 해야 된다. 3번 법령에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3월 초과할 수 없다. X. 그 다음에 다만 질병, 요양, 징집, 입영, 취약 그 밖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 초과할 수 있다. 아플 때, 군대 갈 때, 학교 갈 때 이럴 땐 6월 초과할 수 있다. 자, 오답지문 볼까요? 휴업 신고는 전자문서를 할 수 있다. X. 더 알아보기. 휴업 기간 중에 다른 계공에 소공될 수 있다. 이거 되게 잘 나와요. X입니다. 절대 이중 소속 안 됩니다. 휴업 기간 중에는 이전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사무소 이전은 가능합니다. 폐업 신고. 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역시 등록증 원본 첨부해서 미리 신고해라. 전자문서 X. 폐업 사실을 신고했으면 지첩 시 간판을 철거해라. 자, 미리 신고라는 거. 전자문서 X라는 거.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고서에 따라 미리 신고해라. 전자문서 O. 등록증 첨부 X. 여기다 첨부한다고 헛소리도 2번이나 했어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 역시 미리 신고. 전자문서 O. 2번 주의할 점은 재개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 즉시란 단어는 여기 딱 한 번밖에 안 나와.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등록증을 찾으러 가야에 불구하고 전자문서는 해놓고 가도 된다 이거죠. 자, 3번은 휴업기간이 아직 한참 남았어도 언제든 재개신고 가능합니다. 휴업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라도 만료되기 전까지는 꼭 재개신고해야 됩니다. 오른쪽에 분사무소에 대해서는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휴폐업 재개 변경 신고 다 가능한데 해석상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당연히 신고필증 첨부해서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하는 것이다 이거지. 자, 위반시 제재. 휴업에 센 것은 임등치, 약한 것은 100만 원. 휴업은 센 것은 임등치, 약한 것은 100만 원.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 초과 휴업은 임등치,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3월 초과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폐업과 그 친구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거 거기 제가 실수했네요. 거기 고용신고는 지우고요. 고용신고 지우고 제가 실수 잘못했네요. 고용신고 지우시고 뺐어야 되는데 고용신고 빼고요. 고용관계 종료신고와 이전신고, 휴폐업신고는 전자문서를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등록증 원본 첨부하는 거 딱 3가지예요. 이전신고, 그 다음에 인장 변경신고, 휴폐업신고할 때 딱 등록증 원본 3번 첨부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거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요.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 원본 첨부하니까 전자문서 안 되잖아요. 사무사고 증명서류도 내야 되고. 근데 인장 같은 경우는 인장 등록 신고나 인장 변경 신고는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되는데 전자문서를 할 수 있다라고 덜컥 만들어봤단 말이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수한 거죠. 법을 더 꼼꼼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자, 기출문제 풀어보죠. 옳은 거. 개설 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미리 휴업 신고해야 된다. 정답이네. 2번은요. 6월 초과할 수 없다지. 3번. 재개신고, 변경신고, 전자문서 방법을 할 수 있다. 4번. 휴업기한 변경신고할 때 등록증 첨부해라. X. 3월 초과 휴업하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됐고, 그 다음에 54, 55. 이 4장은 내용이 좀 많아서 핵심 빈출 핵심 지문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57페이지 5장 개공의 의무와 책임. 5장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5장은 개공의 의무와 책임. 한 7, 8문제는 나옵니다. 적어도 한 7, 8개 정도 나와요.
이 과목의 한 5분의 1을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5장만. 첫 번째 이제 기본 윤리라는 걸 배우고요. 기본 윤리. 그리고 양적 의뢰인을 만나죠. 만나서 개공이 중개계약. 집 팔아줘, 알았어. 집 사줘, 알았어.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또는 전속 중개계약.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의뢰받은 물건을 잘 분석해서 취득할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해야지. 확인 설명은 당연히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취득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지. 중개가 뭐 되면 완성되면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작성해서 교부해야 하고 3년, 5년 다 보존하고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과정,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 제도 이렇게 해서 만나서 잔금 치를 때까지 과정 거기다가 해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 손해배상 책임, 보증 제도까지가 구성된 게 5장입니다. 5장이고 58쪽에 기본 윤리를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본 윤리하고. 기본 윤리는 법조문 딱 2개입니다. 그리고 판례 하나하고 개공과 소공. 자, 개공, 소공 체크하시고 개공과 소공은 전문 직업인입니다. 우리는 전문 직업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 항상 어떤 자세로 품위를 유지하고 깔끔하고 단정하게 그리고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앞으로 중개할 때 대충 하지 말고 어느 한쪽이 치우치지 않게 공정하게 신의와 성실로 중개를 하라. 누구랑 누구는 개공과 소공은 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니까. 만약에 확인 설명을 하는데 부주의로 또는 과실로 대충 하다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면 신의와 성실로 중개를 해야 되는 이 의무에 위반한 것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개공과 소공의 의무다. 법의 29조 1항 법조문이에요.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것은 선관주의 의무는 보통의 사람에게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정도의 주의 의무예요. 보통의 사람이면 최소한 이 정도의 주의 의무는 가져야지라는 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 하고 신용성실과 유사한 개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중개계약이 개공과 의뢰인과의 법률 관계죠. 이 중개계약은 민법에 정해져 있는 15가지의 전형계약이 아니에요. 전형계약이 매매, 교환, 증여, 또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위임, 고용, 도급, 현상광고, 화해, 종신정기금, 화해, 임치, 조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민법에 정해진 15가지 계약을 전형계약이라고 해요. 중개계약은 민법에 정해진 계약이 아니에요. 근데 이 전형계약이 아닌 계약들은 다 전형계약으로부터 파생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중개계약에 엄마가 있는 거예요. 민법에는. 그 엄마가 바로 뭐예요? 위임계약이에요. 그래서 판례는 중개계약은 위임계약과 유사하다라는 계약이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일 처리를 맡기는 사람은 위임인, 사무 처리를 맡는 자는 수임인. 근데 이제 이 민법에는 수임인의 의무를 민법 681조에 두고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떤 의무?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 의뢰인이 개공에게 일 처리를 맡기는 개공이니까 그런 계약이니까 중개계약은 개공도 이 의무를 져야 합니다. 이 의무로서 중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중개계약, 개공과 의뢰인과의 법률 관계는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5. 개공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무 처리할 의무가 있다. 5. 이때 판례도 있죠. 판례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게 네 번째 줄이에요. 개공이나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 범위 외의 물건, 권리,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이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때 중개계약하고 중개대상물 중개하는 거잖아요. 이때 선량한 거래자 유무가 있는데 이 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을 중개하더라도 이 관계가 틀어지는 건 아니니까 여전히 위임관계니까 중개대상물 외의 물건, 권리, 지위를 중개할 때도 선량한 거래자의 주의로서 권리관계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 자동차나 이런 걸 했다는 게 아니고 입주권 같은 거, 당첨권 같은 거, 아직 그 조합원 지위 같은 거 있죠. 아직 분양 계약이 안 된 거, 그걸 중개하는 과정이었는데 이게 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이죠. 아닌 물건이라도 너는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위임관계이므로 선관지 의무를 집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음 비밀누설 금지 의무는 누구한테 적용되는 의무? 개공 등.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 있다.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누설해도 돼요. 문제를 그렇게 나와도 돼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있다. 오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하면 안 돼요. 그리고 중개보조원도 지켜야 되는 의무예요. 왜? 개공이 보조원한테 네가 말해 이럴까 봐. 그리고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지켜야 돼요. 왜? 말하고 싶어서 폐업할까 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했고요. 동그라미 2번 저 위에서 세 번째 줄. 중개대상물에 어떤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취득할 의뢰인에게는 설명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하면 1-1입니다. 1-1. 1-1이고 그리고 이 의무에 위반한 처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습니다. 이라고 우리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왼쪽에 맨 밑에 있는 문제도 그 문제입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걸 찾아라. 그러면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찾으면 돼. 자,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것이고요. 뭐 4시간 했는데 상당히 많은 내용을 한 거예요, 사실은. 한 거고 다음 주에 이제 중개 의뢰인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과정 다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하고 자, 다음 주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